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서영교 위원장님은 과방의 최모 위원장님보다는 조금 양질이신 것 같아서 질의만 하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이쪽이 저는 검찰 참 싫어합니다. 우리 송경호 증인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예, 저 검찰 참 싫어하는데 왜 싫어하냐면요. 제가 2013년부터 19년까지 한 수십 회 조사를 받았어요. 특수부 조사를. 그것도 참 용케 살아남았는데 그래도 참 검찰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은 게이트키퍼거든요. 대한민국의 범죄를 해소시키고 또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전한 발전을 이끌어 가려고 그러면 당연히 검찰이 그렇게 지배해야지요. 저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심리적 압박을 이야기합니다. 아니 피의자가 심리적 압박 받아야죠. 그래야 범행 사실을 인정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형사사법 절차가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심리적 압박 받아야 되죠. 왜냐 그러면은 그러면은 피의자를 범죄적 혐의의 사실이 예상되는 범죄자를 모십니까? 당연히 범죄적 혐의를 밝히기 위해서는 심리적 압박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야 범죄적 사실을 알 수 있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사 과정에 법원의 엄격한 사법 심사를 거치고 있습니다. 예. 근데도 아니 뭐 또 뭐 하나만 목표를 한다. 뭐 목표는 하나다. 이재명 그 당시 시장을 목표로 한다. 저는 뭐 당연하다 봅니다. 지배하고 해야지요. 설계했다는데 그에 대한 핵심을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핵심을 수사 안 하면 검찰 아니죠. 그렇죠. 증거와 법리를 따라갈 뿐입니다. 예. 그래서 그거에 뭔 그렇게 문제인가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 우리 이원석 증인님. 이원석입니다. 예. 이 국정조사가 상당히 위법하고 불법적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오전 시간에 뭐 여러 가지 얘기 좀 질의가 있었는데 그 관련돼서 좀 하실 얘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위원장님께서 국정농단 사건,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도 국정조사를 했었다 말씀 주셨습니다. 그 국정농단 사건의 주임검사가 접니다. 박근혜 대통령 조사하고 구속영장 청구하고 구속 기소한 사람이 접니다. 그 수사팀 안에 정일권 검사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던 도중에 여야 간의 협의 없이 다수당인 보수 정당에서 검사들을 불러가지고 검사들이 JTBC 태블릿을 조작했다, 최순실 씨를 회유하고 압박했다라고 하면서 이미 1, 2심 유죄 판결이 난 최순실 씨에 대해서 판결이 잘못됐다, 유죄 판결이 아니라 무죄 판결을 내려라라고 한다면 그것을 온당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드리는 말씀이 오늘 또 양당에서 의원님들이 동일한 증거에 대해서 신빙성이나 동일한 증거의 증거 능력과 증명력을 다투고 계시는데 이 일은 사법 절차로 갖고 가서 법원에서 해야 될 일이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대통령이 됐고 집권 세력이 되었다고 해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저는 너무나 옳으신 아주 진짜 지혜로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치가 사법을 돕고 정치가 사법을 집어삼키게 하지 마시고 이런 절차를 사법 절차로 돌려서 법원에서 어떤 증거가 증거 능력이 있고 어떤 증거가 증명력이 있고 어떤 증거가 신빙성이 있는지 하는 것을 그 안에서 해결하시라고 그 말씀을 꼭 간곡하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증인, 이 1차 수사 때는 그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이 된 거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시작이 됐다가 잠시 중단이 됐다가 2차 팀으로 넘어갔죠. 네. 그 과정에서 지금 민주당의 주장은 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결된 그 사안인데 이걸 다시 재수사했다 뭐 이런 어떤 프레임인 것 같은데. 의원님, 제가 그때 제주지검장으로 소위 말하는 좌천돼서 내려가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대장동 사건이 터져가지고
대선 전에 굉장히 시끄러운 사건이 됐습니다. 처음에 1차 수사팀에서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수사팀이 본격적으로 수사 착수한 다음에 보름 정도 지나서 하는 바람에 대단히 많은 언론의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시장실과 비서실은 제외하고 압수수색을 해서 20여일이 지나고 나서 시장실과 비서실을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 때문에 비난이 많았습니다. 유동규 씨 핸드폰을 집어던진 것을 찾지 못하고 경찰에서 먼저 갖고 가서 그것도 문제가 됐습니다. 대검 차장으로 총장이 돼서 와보니까 수사가 종결된 것이 아니라 앞부분에 있는 민간업자들에 대한 수사가 대부분 이루어져 있고 아직은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했던 수사가 저희들한테 넘어와서 검사는 사건이 오면 수사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지었을 뿐입니다. 정치적인 사건을 기쁘고 즐거워서 수사하는 검사 아무도 없습니다. 마무리해 주세요. 네. 자, 솔직히 예. 말씀드리면 대선 끝나고 여야 의원 마무리하세요. 다 그만하세요 이제. 정치적인 사건은 이원석 증인 네, 오늘 이미지만 흐릴 뿐이에요. 그만하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네. 그때 왔을 때 입건도 되어 있지 않은 이재명, 그걸 피의자에 넣은 여러분이 할 말은 아니에요. 예? 여러분이 왔을 때 오늘 명확히 얘기하지만 22년 5월에 윤석열 당선됩니다. 이재명 입건이라도 돼 있었습니까? 입건이라도 됐습니까?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특검하자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리 가요. 이 사람이 지금 위원장님 답변 품위 있게 얘기하고 있는데 와서 드릴까요, 위원장님? 저 위원장님, 저 방금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는 좀 오해가 있습니다. 누구예요? 강백신 검사입니다. 들어가세요. 혹시 기회를 주시면 들어가세요.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저는 이원석 증인이 국회의 기능을 아예 무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국정감사는 왜 합니까? 국정조사라고 하는 건 국회의 기능이에요. 아시겠죠? 국정조사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가 잘못할 때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이건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부천시 병 이건태 의원입니다.